그 다음 문제는 비교적 좀 최근 문제죠. 네, 13번과 14번이 보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2023년 수련증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자, 갑을병 글이 비교적 긴 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죠. 선택지를 보면 갑과 병을 같이 봐야 되고 또 을과 갑을 봐야 되고 을과 병을 봐야 되니까 뭐 하나만 보고 딱딱딱 답이 나오는 그런 류의 문제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갑을병을 봤을 때 그나마 제일 짧은 게 갑이니까 갑을 한번 판단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갑과 갑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갑을 보면 형사 절차에서 추구해야 할 진실은 객관적 진실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형사소송법상 용어로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죠. 실체적 진실이다. 뭐 몰라도 상관은 없겠지만요. 자,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건 당사자, 자, 당사자는 판사를 제외한 피고인과 검사예요. 여기에 판사까지 포함해서 주체라고 말합니다. 변호인은 보조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 판사의 이렇게가 주체예요. 이렇게 세 개가 세 부분이 판사의 적극적인 진실 발견의 활동과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대한 절차 위반이 없다면 판사가 직접 할 수 있다. 뭐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다. 판사가. 그런데 자, 요쯤에서 이제 기억을 보면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구속기간 연장의 횟수 제한을 없애자. 그러면 판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좀 늘리자 또는 연장의 횟수 제한을 없애자. 연장을 계속하자는. 자, 그러면 갑은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어떻게든 더 시간 끌어서 판사가 직접 너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어 내가 직접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또 구속도 연장하는 게 뭐 양립 가능하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갑은 찬성한다. 또 이쯤에서 니은을 보면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입된 증거는 설사 이렇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요. 지금 갑은 뭐라고 했냐면 중대한 절차 위반이 없다면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얘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그럼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겠지. 예를 들면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는 배제한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인데 역시나 이런 말 모르셔도 그럼 갑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반대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뒤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입된 증거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 절차 위반이 중대한 거냐 이걸 가지고 좀 장난을 치고요. 저는 이 문제를 처음 본 순간 그러면은 이게 얘는 분명히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으니까 절차 위반이면은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낸 사람이 고약한 게 절차 위반까지는 동의한다 이거지. 기억에 절차 위반 있잖아요. 그쵸? 적법 절차 위반. 근데 이걸 가지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중대한 절차 위반이냐? 여긴 중대한이란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갑이 꼭 반대한다라고만 할 수 없다. 라고 문제를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사용할 수도 있다. 중대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중대한 절차 위반이 없다면 그걸 해결을 못해요. 지금 이 니은만 봤을 때는 절차 위반은 맞는데 중대한 절차 위반은 알 수가 없으니 중대한 절차 위반이 없다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근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야 중대해? 할 수 없잖아. 그러므로 갑은 반대한다가 되고 얘가 맞다는 좀 꽈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이 반대한다 보고 딱 틀렸다고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 중대한 가지고 장난을 쳤어. 자, 그 다음에 갑을 한번 봤고요. 자, 을을 보겠습니다. 을 엄청 길죠? 자, 그래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절차를 뭐 이렇게 뭐 판사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는 갑과 달리 뭐 중대한 절차 위반에 중대한은 없으니까 그냥 정해진 절차 속에서인데 정해진 절차 속에서 이거죠. 정해진 절차 위반했네. 사용할 수 없죠. 맞죠? 우리 입장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찬성. 그래서 이유는 맞게 돼. 자, 기억 보겠습니다. 병을 봐야 되겠죠. 병은 어떤 말이 있냐면 뭐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이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권 침해라는 말을 좀 길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좀 함축적으로 내버렸어요. 이 출제자가. 근데
구속기간 연장의 횟수 제한을 없애면 인권침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를 묻는 문제예요. 그거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거를 없애버린다라는 거는 안 좋은 거긴 해요. 그래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반대하겠죠. 이거야말로 인권침해를 아주 조장하는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기억이 좀 빨리 끝날 수가 있었고 니은 안 봐도 되는데 니은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억 잘 모르겠다 니은. 니은은 틀렸나 봐 하고 가는 건 그냥 이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됐고. 자, 디귿.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 자, 을은 어떠냐? 자, 여기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위에서 이 피고인이라는 게 당사자라고 얘기를 했죠. 당사자. 근데 이 판사 말고 이제 당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당사자를 토대로 해야 돼라고 말했어요. 근데 출석도 안 해버렸네? 그럼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을은 이쯤에서 당사자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찬성할 겁니다. 그리고 병의 경우는 또 어떠냐? 병을 보면은 여기 있죠? 당사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돼. 판사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딱 요 말을 봤을 때는 역시나 병도 야, 이 중요한 당사자가 안 하는데 그냥 진행해버려?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듭 반복드리지만 이렇게 당사자의 괄호, 피고인 검사, 이 피고인이 당사자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대응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다. 또 하나, 법에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지만 이런 중대한, 우리가 과실도 중대한 과실과 또 경과실, 경미한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없이 과실 그러면 그냥 둘 다 포함하는 거고 중대한이 나와버리면 중과실만 얘기하는 걸 거고 이 구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위에서 중대한 절차라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란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구나 라고 할 수는 있겠죠.